정진상 실장이 김만배 씨와 29번 통화한 사실을 소위 들키자 말을 바꿨다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함께 보시죠. 정진상 실장이 앞서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와 따로 연락한 적 없다라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8개월간 김만배, 정진상의 29차례 통화 기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진상 실장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한 것뿐이다. 그러자 검찰이 왜 거짓말을 했냐? 거짓 진술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자 연락하지 않았다는 내 진술은 과장된 것 같다 라고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정진상 실장이요, 거짓말을 여러 번 해요. 유동규와 전화 안 했다고 했었어요. 압수수색 당시에 전화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이 보도대로라면 검찰 조사에서도 김만배와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29번이나 통화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라고 하니까 이분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잖아요.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럼? 일부 거짓말도 있을 수 있죠. 그 예상외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예상외로 쉽게 시인을 하네요, 정진상 실장이. 통화 기록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 쉽게 예. 실토할 그런 얘기를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조차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속이 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어쨌든 시장 시절에 개발 사업의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이 거의 위임받아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동규, 김만배와 통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자기 말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초기에 뭐 검찰에 들어간다든지 구속될 때는 겁이 나니까 일단 안 했다고 말하는 게 사람의 심리니까. 근데 하나하나 증거가 나올 때마다 쉽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개발권에 대한 이야기, 주고받은 이야기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대장동 이야기도 포함됐을 것이다. 먹고 사는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숨겼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관선 변호사님 핵심은 그거 아니겠어요? 왜 거짓말을 했냐?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그게 뭐냐? 대장동 개발 범죄 공모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거요? 아니 29차례나 통화했잖아요. 그럼 통화 기록 그 뻔히 나올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이런 것까지 거짓말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예 그때 통화는 자주 했는데 세상 돌아가는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좀 그럴듯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유래 대장동 얘기를 뭐 했겠죠. 그리고 야, 그 돈은 어떻게 되냐? 뭐 얼마 제 추측인데 그거 돈 언제 줄 거야? 오늘 저녁 밥은 어디서 먹고 오늘 술은 어디서 먹어? 그러면서 그때 얘기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들통이 바로 날고 거짓말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렇게 뻔한 것도 거짓말을 하는데 다른 건 거짓말을 안 할까? 다른 건 당연히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아니 검찰 입장에서 아니라 또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모든 걸 부인하고 명백한데 부인을 하다 보니까 정진상이 말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좀 수사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모든 걸 거짓말하니까 그 거짓말 뒤집기 위해서 수사를 엄청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또 다른 나타나고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좀 약간 최근에 김성태와는 전혀 안면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 바꿔줘서 통화할 수도 있다. 기억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김성태는 또 처음에 한국에 강제 송환될 때는 연락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검찰 수사 받으면서 전화 통화한 적은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뒤섞여서 참 이 관련된 사람들이 말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거기에서는 참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야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이 보도대로라면 29차례 통화를 했다라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눴다라고 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뭘까요? 정진상, 김만배가 나눴다는 29차례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여야 두 분 의견 먼저 김병민 대변인, 비대위원. 우리 이제 국민들께 뉴스를 전달하는 게 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근데 대한민국의 최근 한 5년 정도의 뉴스를 보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중심에 항상 이재명 대표가 서 있었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냐 마냐 했던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내용들, 최종 대법에서 뒤집어지게 됐던 내용들, 중간에 김만배 씨가 껴있지 않냐는 의혹들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이 화천대유 대장동에 관한 문제가 대한민국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뉴스의 중심에는 항상 이재명 대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있었던 내용들을 김만배 씨와 주기적으로 소통을 8개월에 29살이면 적지 않거든요. 한 달에 한 4번 정도의 통화들을 나눴다는 건데, 이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가까운 최측근 신복과 가까운 사람이 김만배 씨와 이렇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나누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했다는 것은 거의 모든 이재명 대표의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눴다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정진상 실장이 이 모든 일의 중심에서 지금 구속까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김만배 씨가 이 화천대유 대장동 문제가 빵하고 터졌을 때 김만배 씨가 기자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얘기하니까 인터뷰한 거 말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의 신복과 이렇게 깊은 친분과 교류를 나누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눌 정도라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모를 일이 있었겠는가. 초창기 대장동 의혹이 나왔을 때부터 이 김만배 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던 이재명 대표의 이런 대국민 말에 대한 신뢰성과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라는 건 그런 것일 거다라는 김병민 비대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날씨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닐까요? 자, 그럼 전용기 의원님, 세상 돌아간 얘기, 정진상, 김만배 간의 세상 돌아간 얘기는 과연 어떤 거였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약속을 어떻게 잡거나 뭐 식사도 했다라는 사이라고 모든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사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그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김만배 씨는 단 한 차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만 봐도 본인들이 1조를 벌어들일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5천억을 환수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공산주의자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신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정진상 실장과 김만배 씨가 통화한 것 가지고 이것은 이재명이 다 알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야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고요.